하준광 교수의 한국사의 노동 바로 이해하기 7강 똘레랑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리 엘리엇 영국 영화입니다. 원래 유명한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거고 런던 가면 1년 내내 뮤지컬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광부가 파업을 하던 중에 아들을 데리고 왕립 발레학교 면지업 시험 보러 온 장면 나옵니다. 오디션 다 끝나고 강당을 나갈 때 그 로얄 발레 스쿨의 교수가 광부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파업에서 꼭 승리하세요. 그것도 럭 투 스트라이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학 교수가 특별히 정의로운 무슨 한국으로 말하면 성공회대 교수라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닙니다. 영국의 보통 시민들이 팝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이건 이제 영국 얘기고요. 프랑스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제 앞서 드린 것처럼 파업한다고 비난하면, 불평하면 꾸중을 듣잖아요. 여긴 미국이 아니야. 이렇게. 이게 프랑스에서 이제 대부분의 시민이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한국인 청년이 이탈리아 여행 중에, 이건 어느 여행사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읽은 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2개의 여행 가방을 끌며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밀라노 중앙역에 내렸는데 펍이라더군요. 뭐 좋다, 좀 기다리지 뭐. 오전 9시에 시작된 파업은 오후 3시 30분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온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지루함을 달래며 기다렸고 결국 3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이미 메트로 입구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 갈 길로 가고 싶은 서민들. 그러나 늦은 4시 30분에 들려오는 소식은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더군요. 분명히 3시 30분까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자들의 우렁찬 목소리, 여성들의 고음의 강력한 사운드.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데 뭔가 우리와는 다른 느낌이 들더군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글부글 끓는 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하하 거리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더군요. 파업이 이런 거구나. 그럼 걸어가지 뭐. 돈이 달랑 10유로 있던 터라 6유로짜리 큰 밀라노 지도를 사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30분을 걸었을까? 집 근처에 다 온 것은 확실한데 지도에도 없는 길을 찾으려니 난감하더군요. 지나가는 할아버지 한 분께 길을 여쭤봤더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오늘 파업이라 걸어가나? 짐도 많은데 힘들겠구만. 그렇지만 그 노동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오늘 같은 날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좋잖아. 그렇군. 이탈리아의 파업이란 이런 것이군.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기차만 멈추었는데 모든 교통수단이 다 멈췄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뭐 택시가 파업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뒤에 뭐 버스, 선박, 항공, 철도가 다 같이 멈춥니다. 즉 시민에게 크게 불편을 끼칠수록 그 파업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업 참가 인원이 막 100만, 10몇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이탈리아 통신원이 전하는 소식. 이건 제가 아는 사람이 쓴 글 중에서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라디오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방송사의 한 통신원이 이탈리아 어느 지방 도시에
버스 회사 노동자들이 3년 동안 500번이나 파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의 노동자 파업에 관한 시민들의 연대의식은 귀가 닳도록 들었던 터라 관광의 나라, 축구의 나라, 좀도둑과 소매치기가 많은 나라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가 궁금했다는 거죠. 그 통신원은 시민들에게 버스 회사가 3년 동안 500번이나 파업을 해서 도시교통이 수시로 마비가 됐는데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꼭 질문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이제 교통수단 파업했을 때 막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시민 인터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자주 하는 표현이 왜 시민을 볼모로 파업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볼모라 할 수 있으니까 파업하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답변이 나오더란다. 그 통신원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파업을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불만이나 늘어놓으면 나중에 누가 내 권리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평범한 보통 시민이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사회에도 불평하는 소수가 있어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서를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홍사 선생님이 한 단어의 불어로 표현을 해서 이것이 한때 이제 대입 논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참다를 뜻하는 라틴어 톨레라에서 온 말, 처음에는 다른 종교나 종파 입장을 용인하는 종교적 의미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는 정신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도 널리 쓰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였죠.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톨레랑을 씁니다. 이 단원의 제목이기도 하죠. 트위터에 올라온 글 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일하는데 한 한국인 동료가 한국 스타일로 치가 근무하고 야근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동료가 그랬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노동자들이 힘들게 싸워서 쟁취한 권리 훼손하지 말라고.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 세계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피땀 흘려 싸웠는데 네가 지금 그걸 훼손하냐.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독일에서는 아마 내가 그렇게 일하면 한 명이 실직하게 된다는 노조의 경고를 받을 수도 있어. 당신 두목이라면 당신 때문에 한 명을 취업 못하는 거야. 이런 경고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 많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TV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어떤 사진 예술가가 30몇 킬로를 감량했어요. 근데 계기가 뭐였냐 하면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해가 지면 밥 먹을 식당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관광객을 상대하는 특수한 그 업소 말고는 대초저녁에 문 닫잖아요. 그 가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저녁의 삶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일하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아야 사실 그게 선진국이죠. 새로운 동영상이 왔어요. 프랑스에 살면서 접하게 된 시문화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엔 특별히 하종강님을 태그해 봅니다. 선생님이 한 번은 강연에서 유럽에서는 교수도 변호사도 파업한다 하셨는데 듣고도 차마 못 믿었었거든요. 와서 보니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여러 직종의 뭐 교수, 판사, 변호사, 간호사, 자영업자,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파업하는 여러 가지 동영상을 편집해서 그 인터넷에 올리면서 저를 태그했더라고요. 제 강의 들었던 청년인데 이제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런 청년인 거죠. 이 사람 또 나왔습니다. 부대사이지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이 파업에 대해 이해심을 보이는 편입니다. 파업권이 필수적인 사회 권리라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문제 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시민은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걸 신성 불가침의 권리라는 거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굉장히 신성한 권리다. 이걸 공무원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시민이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런던 올림픽 개막식 행사 모습인데요. 올림픽 개막식 행사 한 2시간 정도를 영국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채웠을까요? 이 사진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영국 셀 만들어 각종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제조 금속 노동자, 농업 노동자, 모든 연주자들의 복장도 노동자 서민의 복장으로. 병원 노동자 조명은 왜 야간일까요? 당신들이 잠들었을 때도 우리는 당신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K-방역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의료 시스템이 훌륭해서 방어를 잘한 건 아닙니다. 초기에 대응을 빨리 한 편이어서 감염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가지고 방어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병상이 몇만 개 있어요. 내 기억이 정확한 3만 개 정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비교적 많은 편이라 합니다. 병상이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근데 공공병원들, 이제 공공병원은 평소에는 시민들이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고 어디 있는지 관심도 좀 적은 그런 병원들인데 공공병원의 병상 수가 10%가 좀 안 된대요. 대구 경북 지역 전체 병상 중에. 근데 10% 정도 안 되는 그 공공병원들이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 감염자들의 4분의 3, 대략 75% 정도를 치료했다는 겁니다. 이건 공공병원의 노동자들을 거의 갈아 넣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초과 노동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사들의 상처투성인 얼굴들, 기저귀 차고 근무했다 이런 것에 감동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대유행이 오면 지금의 공공의료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공공의료를 확장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을 영국 셀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었다. 즉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요. 이런 내용의 공연을 그 나라의 국왕과 각국 정상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유럽의 정서인 거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내 상당히 보수파 출신이고 노동운동을 많이 탄압한 독일에서는 그런 정치인인데 독일 보수파인데도 총리가 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총리도 역사의 주인, 노동자 힘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비를 계속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노동조합 설명하는 단원에서 선진국이 될수록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현상이 점점 많아지는데 핀란드 그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 와서 나도 조합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제 장관까지 가입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총리, 대통령만 가입할 수 없고 노동조합에. 그러니까 이 메르켈 총리 이야기는 내가 장관급일 때에는 역사의 주인 노동자에 속할 수 있었는데 이제 총리가 되면 이제부터는 지배계급에 속하게 되는구나. 지금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 진심으로 서운하다는 거죠. 정치인의 가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똑똑히 본 사람이 충분히 가능한 정서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운동 단체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당히 시민들의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국 노동운동이 특별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 노동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경기도 어느 시청 앞에서 환경 미화들이 파업할 때 제가 길바닥에서 그냥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굉장히 더운 여름이어서 시청 건너편에 있는 빌딩 사이 그늘에 모여 앉은 거죠.
시민 대표라는 사람 몇 명 찾아서 엄청나게 항의하더라고요. 아저씨, 뭐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대여섯 분이 오시더니 아니 길거리 쓰레기 넘치고 있는데 청소 안 하고 이 모여서 뭐한 짓들입니까?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우리 세금으로 당신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요. 뭐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면서 권리 주장해야지. 왜 시민을 볼모로 파업합니까? 왜? 한 30분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항의하길래 혹시 어디서 일당을 받고 왔나 지금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프랑스 파리 환경미화 노동자가 2달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파리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가 항의했을까요? 물론 그런 소수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쓰레기를 다 모아서 시장 집 앞에 가서 버린 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의뢰 그렇게 합니다. 미국 옆에 캐나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즉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내가 불편해져도 그 불만을 파업하는 노동자한테 하지 않고 노동자를 파업하게 만든 경영자들에게 가서 따져야 한다. 관리자들에게, 자본가들에게 가서 따져야 한다. 그들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가 발전한다. 이걸 다 배워서 알고 깨달아 아는 겁니다. 유럽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미국에서도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작가노조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작가노조의 파업에 동참하느라고 그 영화 배우들이 무슨 조연상, 주연상, 대상 배우들이 그 영화제 한 명도 안 온 겁니다. 웬토스 밀러라는 배우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에서 스코필드라는 이름으로 주인공 맡아서 우리가 애칭을 지어줬잖아요. 스코필이라는 애칭도 지어준 배우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가들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창작 작업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이고 그들이 만드는 대사와 각본이 없다면 배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시나리오 작가 노조들이 파업을 했는데 드라마 작가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그 탤런트들이 영화 배우들이 그 파업을 지지하느라고 영화제 한 명도 참석하지 않더라. 뭐 이런 일이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차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사회가 계속 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작은 결론, 한국처럼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수나 부모님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몇 명이 있었겠어요. 없지 않았겠지만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TV 뉴스가 끝날 때 이제 그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을 소개하면서 끝나는 뉴스 프로그램인데요. 이날 이제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런 댓글을 소개하면서 끝나더라고요. 시청자 댓글 중에 노총의 파업 존중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 더욱 지지받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참 그래도 게임분이고 소수인 분입니다. 노동자 파업을 그래도 존중하려고 애쓰는 사실은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노동자한테 하지 않고 노동자 파업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 이런 사람들조차 굉장히 소수에 속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노동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에 속하지 한국에서는. 제 수업 들었던 대학생이 이제 시험 답안지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그 중에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강의 들었고 장학금도 받은 학생이고 저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준 학생인데 답안지 이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2년 전 사회복지론 강의를 들으며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는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편견을 가졌던 부분이 노동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왠지 그들을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물론 노동운동이 노동자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노동보다 훨씬 자신들보다 약한 존재, 비정규직, 가청업체,
또는 다른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뭐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 현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노동자들이 대자본과 맞서면서 또는 정부와 맞서면서 자신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 활동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들의 이익 외에 사회 변화를 위해서 더 좋은 다른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걸 못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은 아니에요. 더 잘하지 못할 뿐이지 그 활동 자체가 사회 해롭거나 정당하지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제 소수에 속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